안녕하십니까. 모커리 한방병원 박한솔 원장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환자분들 중 실제 추나를 받으면서도 추나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추나 치료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가까운 곳에 별 생각 없이 추나를 받으러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추나요법 비용과 보험, 추나의 종류, 추나 잘하는 곳, 고르는 방법, 추나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등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추나 종류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추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나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아 생소한 분들이나 또 이미 추나를 받아봤지만 어떤 종류의 추나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로 추나요법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나는 기술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크게 단순 추나와 복잡 추나로 구분됩니다. 우선 급성적으로 발생한 가벼운 근육통을 치료하는 것을 단순 추나, 만성 요통이나 디스크 협착증 등의 퇴행성 질환에 진행하는 것을 복잡 추나라고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나의 기술과 종류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복잡 추나 내에서도 적용 부위나 질환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 병원마다 추나를 진행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추나를 받으려는 병원이 단순 교정, 특히 다리 길이나 골반 교정 위주의 추나만 진행하는지, 퇴행된 근육과 인대를 일일이 밀고 당겨 기능을 회복하는 추나를 진행하는 곳인지 추나 종류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추나요법 비용과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편입이 되면서 현재 약 1, 2만 원 비용으로 단순 추나와 복잡 추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항목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추나요법 역시 실손보험 혜택을 받아 부담 없는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세 번째,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1인당 20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20회를 넘어버리면 최대 6만 원 정도의 치료 비용을 환자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20회 내에서 내가 원하는 치료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추나 치료를 잘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려는 병원이 정말 추나를 잘하는 곳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나 치료 잘하는 곳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네 번째, 추나요법 잘하는 병원을 고르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이 척추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나요법은 주로 척추 질환에서 시행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추나요법 잘하는 병원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 병원이 척추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척추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질환을 보는 곳이라면 추나 치료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척추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 해도 단순 통증 위주로만 치료를 진행하는 곳이 있고, 디스크나 협착증 등 심한 퇴행성 척추 질환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척추 질환 중에서도 특히 가장 어려운 질환인 척추 협착증의 추나 치료를 많이 하는 곳이라면 척추 질환에 특화된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다섯 번째는 추나요법의 객관적인 치료 결과를 해외 학회나 국제 학술 논문을 통해 발표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나를 통해 치료한 환자들의 호전 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해외 학회나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확인한 후에 병원을 선택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커리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추나 치료를 국외나 국내의 학회나 논문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척추 질환 중에서도 치료가 가장 어려운 말기 협착증 환자의 보행거리를 무려 11배나 증가시킨 효과를 2019년 3월에
유명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평균 60m밖에 걷지 못했던 중증 협착증 환자의 증상을 한방치료를 통해 호전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치료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나요법은 몇 회 정도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급성적으로 발생한 가벼운 근육통에는 단순 추나, 그러니까 2, 3회 정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디스크나 협착증 등의 질환은 더 심한 질환이기 때문에 약 2달에 걸쳐 10회에서 20회 정도 복잡 추나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퇴행성 질환은 MRI 등의 영상 결과를 통해 반드시 현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추나를 몇 회 정도 진행할지 담당 한의사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때 퇴행성 질환의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7번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번째. 추나요법, 특히 복잡 추나는 다른 한방 치료와 복합적으로 병행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이후에 추나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혹 추나만 단독으로 받고 싶다는 문의도 있는데, 특히 퇴행성 척추질환인 디스크나 협착증 등은 추나요법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추나는 침과 약침, 한약, 물리치료 등 다양한 한방치료와 병행을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방 복합치료의 효과는 이미 객관적으로 발표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나 다른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8번째는 바로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의 차이입니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사람의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도수치료는 양방치료이고 추나요법은 항방치료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도수치료는 환자가 진료한 담당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진행하는 반면 추나치료는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직접 치료를 진행합니다. 한의사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고 치료 방향에 대해서도 환자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치료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또 치료 도중 다른 복합 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수치료 역시 진단하는 의사와 치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와 치료사 간의 치료 과정에 대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모두 종류와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어떤 치료를 받느냐보다는 얼마나 숙련된 사람이 치료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 혹은 치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십니다. 반면 추나치료는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므로 부담 없는 치료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9번째. 진짜 좋은 추나는 치료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간혹 인터넷에 추나요법과 마사지를 비교하며 치료 효과가 일시적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나요법은 마사지와는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또 진짜 제대로 된 추나를 받았다면 치료 효과는 일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추나는 퇴행으로 약해진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진짜 제대로 된 추나를 받았다면 치료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치료 이후에도 호전된 상태가 꼭 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마지막 10번째는 추나요법의 부작용도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모두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치료를 하다 보면 통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스크나 협착증, 전방전이증 등의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가 뼈를 퉁탕퉁탕 치는 강한 압력의 추나를 받았거나 빠른 속도로 뼈를 우두둑 꺾는 추나는 조심해야 합니다. 즉 디스크나 협착증 등의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는 이미 척추 구조물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근육과 인대를 강한 압력으로 누르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약해진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시 우두둑거리며 뼈를 맞춘 듯한 소리가 들리면 뼈가 단기간에 교정이 될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생겨서 뼈소리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나 협착증 등의 추나 치료에 있어서 이러한 소리는 추나의 치료 효과와 전혀 관계가 없으니 뼈가 우두둑거리는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신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추나요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추나요법 받으실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